오늘 연일 교섭되는 실수 분야에 아주 고생들이 많습니다. 얼굴이 아주 헬쓱해지셨네요. 처음에 지난주 월요일날 뵐 때는 전부 다 누가 누군지 좀 두려움들도 있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2주차를 맞이해서 서로 이제 많이 이렇게 교감을 나누다 보니까 하여튼 일주일 만에 고생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얼굴이 헬쓱해져서 좀 보기가 좀 안타깝지만은 열심히 해가지고 실습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장님과 우리 총무님을 잘 이렇게 만나가지고 실습을 평안하게 할 수 있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맞지요? 예. 뭐 어제 슐렌 경기도 하는 거 보니까 열심히들 하고 그래서 참 보기가 좋았는데, 어제 가서 영상을 이렇게 집에 가서 틀어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서로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정을 맺는 게 참 좋은 모습이런가 하는 걸 새로 느꼈습니다. 이렇게 모시고 살 수 있는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땅을 구입 시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구입을 하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걸 떠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든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땅을 꼭 구입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이제 실제 하진 않지만, 이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면서 이런 것도 아니까 살면서 이렇게 좀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여성분들도 이게 뭐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알아놓으면 남편이라든가 하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귀들여보면 그런 얘기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땅 구입 시 절차는 먼저 공부 서류를 확인하고, 현장에 가서 주변도 확인하고, 시세도 확인하고, 꼭 현장 답사를 가야 됩니다. 부동산 아줌마들 이제 옛날 치맛바람 날리면서 부동산 하러 가시는 아줌마들은 현장 답사도 안 하고 돈만 입금시켜놓고 그냥 알아서 해. 그래가지고 이제 땅값 오르면 팔라고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실제 이 아주머니들이 가기 싫으면 절벽에서 땅을 사는 수가 있어요. 절벽인지도 모르고, 이 지도만 보면 그게 절벽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고 해당 관할구청에 꼭 가서 확인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서 방문을 하고 계약을 하는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부 서류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땅 매입하게 될 때 보통 등기부 등본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네. 등기부 등본은 자기의 주민등록표하고 똑같은 건데, 현재 토지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한 번도 못 보셨죠? 토지 대장, 그리고 지적도를 또 확인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등기부 등본, 토지 이용 계획, 우리 땅이 관공서에서 어떻게 향후에 이용할 건가를 이렇게 계획해 놓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 그건 아무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이제 인터넷에 가서 우리 찾으면 되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무료로 볼 수도 있고 요금을 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관공서가 띄워보는 건데, 토지 대장도 마찬가지, 우리 땅이 어떤 측정도에 의해서 어떤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그림이 그려져 이렇게 있어요. 땅 그림이. 지적도도 마찬가지. 그 토지계획 이용 확인서는 땅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서류예요. 여기에는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꼭 배우는 이 지역지구라는 게 있는데, 국계법,
뭐 그런 용어가 있는데 하여튼 뭐 지금은 그렇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땅이 앞으로 매입했을 때 어떻게 발전할까 하는 게 대략적으로 돼 있어요. 여기 나오네요. 토지 이용 규정 정보 서비스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가서 이렇게 들여다봐 보면 되는 거니까 자기 땅이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등기부 등본에 우리 집이 압류될 건가, 우리 땅이 압류될 건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등이 돼 있는가, 뭐 가등기가 돼 있나, 환계 등기가 돼 있나 이런 거를 거기다 쭉 써놨어요. 이 땅이 근저당이 농협에 돈을 대출받았다면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어느 은행에 얼마를 대출받았다는 게 딱 써 있기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땅을 팔면 저 사람이 사기칠 수도 있으니까 그거 들어가 보면 아, 저 사람이 얼마에 지금 돈을 빌려서 썼으니까 1,000만 원을 빌렸었으면 나는 1,200만 원에 사면 200만 원만 주면 되잖아요. 그죠? 은행 농협에다가 저 1,000만 원을 같이 대출 받거나 갚고서 전부 다 이렇게 없애버리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럼 저기 토지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를 보면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저거를 이렇게 찾아서 볼 수 있는 저거니까 됩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해보면 됩니다. 환계 등기가 뭔가요? 다시 이 땅을 사가지고 뭐 5년 만에 다시 팔겠다 하는 그런 서로 약정한 그런 게 있어요. 환매 뭐 이런 거 환매. 예를 들어서 우리 직장 근무하던 우리 공공 맥주 회사가 외국 회사에서 이쪽 외국 회사 또 팔아먹을 때 5년 후에는 1,000만 원에 팔았던 거를 1,500만 원에 다시 되사겠다 해가지고 5년 후에 다시 줘야 돼. 약속을 해서 그런 환매 다시 돌아간다 이거지. 매매를 환원시킨다 이런 뜻이니까 빌려주는 거네요. 다시 돌려받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건 서로의 약정이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 환매 등기 해놓으면 둘이서 이렇게 사기로 했는데 이 사람을 사버리면 나중에 이 사람이 소송을 걸으면 이 사람이 지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먼저 그런 약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모르고 사면 안 되니까 이런 거 보면 거기 나와 있으니까 잘 보라 이거지. 등기부 등본상에. 그다음에 이제 주변 시세. 만약 구입하려는 땅 토지가 멀리 있게 되는 경우에 인터넷으로 사전 답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지요, 이신선 사모님? 그냥 가서 아무나 그냥 땅 사지 말고 주변에 쓰레기 매립장이나 장례식장, 화장터, 도축장 등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혐오하는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제 여기 촌에 가보면 닭장, 돼지, 뭐 소 이런 큰 사육장이 있는데 그런 게 지도상에 안 나타나는데 현장에 가보면 겨울에도 냄새 잘 안 나. 여름에 이렇게 가보면 이거는 이제 이런 지도상에 안 나타나죠. 가서 봐야 돼. 냄새를 맡잖아. 그러면 우리 땅을 여기다 사기로 했는데 집을 지으려는데 저 500m 떨어져 있는 양계장이 있으면 그거 안 가보면 모르냐. 냄새가 여기까지 바람이 불면 하면 나중에 땅 사 집 지면 완전 개판되는 게 이제 이거 팔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 양계장이라든가 뭐 그런 거 키우는데 그런 거 현장에 꼭 가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도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에 전기가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물을 팔 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 주변에 그 지라 같은 그 주변 이웃들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를 주변에 가서 현장에 가서 꼭 확인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할아버지들한테 가서 막걸리 한 사발 사가지고 가서 할아버지 저 땅 저거 어때요? 그거는 어쩌고 저쩌는데 이거는 진짜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옛날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러니까 가서 동네의 유지 특히 이장님들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뭐 먹을 거 하나 아니면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와서 인사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 문제가 있느냐. 그 요새는 뭐 여기서 그런 얘기까지 할 건데 농촌도 옛날 같지가 않아요. 얼마나 영합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꼭 현장 가서
이런 거를 임장 확인 안 하면 활동. 임장 활동을 안 하면 나중에 아주 고생을 하니까 해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 이제 현장 답사, 그게 임장이라는 현장 답사의 임장, 바다를 임자, 장소장자, 현장에 가본다 이거예요. 임장 활동이라는 게 이제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들 용어인데 현장 답사가 임장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땅, 토지, 현장 답사 시는 관련 전문가와 동행하여 필요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뭐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된 게 있으니까 항상 여기 보면 되지만 여기 우리 실습생분들은 전혀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현장 답사할 때 같이 가시면 좋고 이제 특히 땅은 겨울에 사야 돼요. 지금 여름에 그냥 산악이 이렇게 울창한 데 가보려면 어디가 어떻게 된지를 모르잖아요. 전부 다 우리 그 시야가 화장을 얼굴을 지금 여러분들은 얼굴을 화장했습니까? 변장했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화장이죠. 예? 화장했나요? 변장했나요? 뭐 분장을 했나요? 변장까지는 화장. 응? 맞아. 화장을 했나요? 변장을 했나요? 화장. 분장을 했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름에 가면은 변장을 해. 지역이 풀이 수풀이 나가지고 거기가 어떻게 움풍들풍한지를 몰라. 근데 겨울에 지금 가보면 안 보이는 집도 쫙 보여. 그 다음에 저 숲에 계곡이 안 보였는데 거기 가면 지금 계곡이 다 보여. 그러면 지난번 얘기한 절벽 같은 게 여름엔 잘 안 보여. 근데 겨울에 가면 나무가 다 이제 낙엽이 떨어지니까 저게 절벽이겠네. 내가 땅을 사고자 한 100평 정도가 쓸데없이 들어가 버릴 수가 있어. 그럼 현장 가보면 여름에는 안 보이는데 수풀로다가 변장이 돼가지고 현재 여기가 좋은 데인 줄 알았는데 겨울에 가보니까 틀리다 이거든요. 그래서 자연 지물로 인해서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위치가 틀릴 경우에는 겨울에 가거나 현지 지역의 공인중개사나 동네 어른들을 이렇게 접촉해서 토지의 내역과 토지를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나오지만 임야를 매입할 예정이라면 눈이 녹고 난 후 봄쯤에 답사하는 것도 좋다. 임야의 경우에는 숲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거나 낙엽이 수북해 쌓여 있어서 경사도 파악이 곤란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할구청에는 가가지고 내가 이제 이 땅을 사면 용도에 맞게 사용 가능한지 공인중개사 3군데 이상 찾아가서 매입할 땅 토지의 가격이 적정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토가 마무리되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 땅의 분묘란 거는 그 묘지 있죠, 묘지. 분묘의 묘지가 있거나 법에 맞지 않는데 그냥 무허가로 저는 건축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 땅을 파는 사람하고 특약사항에다 그걸 넣어야 돼. 그래서 이제 분묘가 있으면 분묘를 내 맘대로 파헤칠 수 없으니까 이거를 이장을 언제까지 해줄 건가 그러면 철거를 어떻게 해줄 건가 하는 거를 계약서에 꼭 작성해서 그런 걸 넣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듯이 매입한 땅 토지의 분묘, 묘지가 있으면 토지 이용 시에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분묘 이장 비용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특히 돈을 떠나서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에 의해서 묘지를 내 마음대로 팔 수가 없어요. 그것도 장사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분묘 이장에 관한 뭐 장사법 해가지고 묘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꼭 이런 건 특약상에다가 땅을 살 경우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사항들은 뭐 기본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땅이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땅이 이제 이렇게 주위 땅한테 이렇게 포위되어 있는 거 뭐라고 불렀다 그랬죠?
그런 땅은 아무 생각 없이 사면 길이 없잖아요. 길이 없으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집을 못 져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을 꼭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도 나오네요. 뭐 분묘 기준법상 20명 이상 토지는 점유권이 인정된다. 그래서 묘지 소유권자 동의 없이는 이장을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박스는 바퀴가 있으면 점유권이 인정되게 되지 않지만 바퀴가 없다면 점유권이 인정이 됩니다. 철거에 대한 비용이 추후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피해 현장에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 땅하고 토지는 도로가 필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도로가 없으면 집을 못 져요. 집을. 그래서 진로 확보를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건 땅 토지 모양은 정사각형이 좋은데 뭐 이렇게 길게 된 땅 그런 거는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 걸 좀 안 샀으면 좋겠다. 그런 걸 뭐 다 아는 내용이고, 여기 나온 자루형 토지라든가 삼각형 모양,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은 땅을 이제 효용적 가치가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안 사는 게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땅, 토지, 건축물을 올리면 경사도에 따라서 건축화가 됐어요. 우리 이제 저희가 이제 경사도가 이렇게 돼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그 경사도가 높으면 건축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데는 좀 지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뭐 집 짓는 건 뭐 난양 이건 기본적인데 요새는 또 그런 거 관계없이 또 짓기도 하니까 이렇게 뭐 되도록이면 난양 쪽으로 하는 게 좋죠. 그 요새는 촌에도 전기 그거 이렇게 태양열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토지 방향은 남쪽 방향을 하는 게 좋으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에 가서 뭐 농업 취득 자격증명을 가지고 농사 지실 분은 없으시지요? 요거는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 한해서 이 농업 취득 자격증명을 하는데 강원도 일제에서 뭐 영월 저쪽 태백 저쪽 뭐 웬만한 강원도는 다 가봤어요. 일부 땅을 살라고 노후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강원도 인제 원대리 현재 있는 그 땅이 아주 나는 내 마음에는 우리 향수가 불러일으키는 큰 밤나무도 이렇게 있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할머니 집 놀러 가면 느꼈던 그런 그 정감 어린 그 땅 생각이 나서 현재 거기를 샀는데, 어느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저는 이제 그거 좋아서 거기를 샀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거를 다 해서 농지증을 발급을 받으면 이제 이런 걸 다 갖고 가서 농업 경영계획서 이렇게 내면 농지증을 주는데, 이제 우리 여기 계신 사모님들은 아직 젊으니까 이런 데 관심이 없는데, 이제 50대 40대 나오면 세컨 하우스나 세컨 땅을 갖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냐면 양양고속도로 타고 가면 이 코로나인데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차를 갖고 가는데 거의 아마 세컨 하우스를 가든가 뭐 그런 데 가서 쉬다 오지 않을까.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게 많이 강원도 땅을 선호하는 이유가 서로 못 모이게 하니까 조그만 소형 15평 정도 땅 집을 져서 거기 가서 쉬다가 오고 뭐 이렇게 하려고. 선생님, 농지증이 도시농업관리사도 상관없는 건가요? 그거하고 또 틀린 건가요? 자격증이? 농지증이 자격증이 아니고 농사를 짓는다 하는 어떤 농협 아니 기관에서 발행해주는 그 증명서죠. 저는 거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 농지민청에서 도시농업관리사를 땄어요. 그러니까 저 도시농업관리사의 전문과정을 듣고 유기농을 취득했어요.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 전문과정을 이수하면 농지민청에다 하면 도시농업관리사가 나와요. 네. 그래서 그것도 국가자격증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했는데 이거하고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이제 그거는 자격증이고 얘는 그냥 이거는 증명. 서로 별개인데
그거를 따셨으니까 강원도나 어디 저 대전에 고향에 어디 땅을 좀 사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제일 좋고 유기농은 진짜 좋은 걸 배우셨는데 우리나라의 이 유기농이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온천지가 벌레가 많아요. 온천지. 그러니까 약을 안 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앞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그 TV 나오는 그게 그 부부 그 누구죠? 그 유기농이라고 이거 유기농입니다 하고 시장 지내 그 제주도 그 집 앞에 시장에 가 팔았다가 큰 난리 났잖아. 유기농이라는 말을 썼다고. 유기농이라는 말은 아무데나 쓰면 안 되고 유기농 자격을 그 국가에서 그 해준 사람만 유기농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 있거든. 이거를 내가 집에서 요거를 길렀는데 저 뭐 농약도 안 치고 아무것도 안 쳤잖아. 그 시장에 가서 동네 시장에 가서 마트에 가서 이거 우리 집에서 이신선 이거는 이신선 그 야채입니다 하고 하면은 법에 걸려서 잡혀들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났잖아. 그래가지고 사과만 쓰고 난리 쳤는데 이 사람은 이제 상습적이고 뭐다 아니고 그냥 잘 몰라서 근데 유기농이란 말을 마음대로 쓰면 법에 그 제재를 받기 때문에 몰랐네. 유기농이라는 걸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격을 딴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이런 나라에서 정한 유기농 제조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저 뭐야 뭔 책이야 그거 그 기관에서 선정해주는 12가지 점검 항목에 의해서 기억도 이제 뭔 셀이죠 그거? 그 검사하는 그 항목 아 그걸 통과해야만. 잔류농약 검사? 그런 거 기준표? 잔류농약 검사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이 농약을 요만큼 쳤는데 이게 며칠 지나면 농약이 없어진다는 점검을 받아서 기관에 가서 점검 받아서 농약이 잔류하면 그 농사 준비한 거 다 폐기시켜야 돼요. 이걸 팔겠다고 유기농이라고 했는데 가서 검사를 나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기관에서 검사 나와가지고 다 체크를 해서 농약이 잔류하는 게 기준치를 넣으면 다 폐기치하고 벌금 물고 그래야 돼. 그래서 이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이제 원대리 거기 주변에 거기는 이제 동네가 그 감자, 그다음에 고추, 그다음에 이제 토마토 이런 걸 많이 하는 이제 동네인데 여름에 가을에 오면 참 그런 것도 맛도 보고 그러면 좋은데 겨울에 가니까 그런 건 없더라도 땅을 사신다면 이제 저쪽 저는 봉화 쪽도 좋아해요. 이제 근데 그게 너무 멀고 여러분들은 이제 자기가 그 한번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한번 땅을 본다 할 때는 자기가 원하는 지역으로 난 충주 문경 쪽에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원하시면 한 번씩 가서 조그맣게 땅을 좀 구입하면 되는데 요즘 조그만 땅이 없는데 가격도 비싸고 뭐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려도 뭐 돈 있어야 땅을 사지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알아놓으면 나중에 남편이 뭐 복권을 당첨된다든가 아니면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아이 승리하는데 복권이나 사자가지고 복권이 좀 맞을 수도 있으니까 희망은 잊지 말고 그거 어쨌든 다 복권이에요. 내 목도리. 여기 저 아직 결혼 안 한 그 처자들은 그 복권 같은 놈들을 만나든가 이렇게 해서 땅을 좀 아까 과제물이에요. 제가 너무 이거 많아요. 이게 농악과 푸드 마케팅에 대해서 온라인 제출했던 건데 이게 여기 떠 있는 거 보니까 참 이 논문 이렇게 제가 직접 다 작성한 거예요. 이제 농악과도 이렇게 열심히 해요. 이게 지금 마트에 가서 이게 다 사가지고 한 거야. 찍은 거. 마트에 가가지고 이게 다 사갖고 와서 찍어가지고 이제 마누라한테는 이거 콩나물 먹으라고 여기 찍어서 여기 보면 그 가정 주부들이 모르는 거 많아. 여기 보면 여기 영양 성분과 유통기한 표시 내용 그런 게 다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애들 먹을 때는 요 영양 정보 이런 거 보고서 애들 거 먹는 걸 사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유기농 이제 여기 신선 내가 이제 신선이죠 이름 신선. 네. 여기 이름은 신선 편입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이제 신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 성분 표시와 유통기한 표시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있잖아요.
콩나물 우리 마트 가면 안심 콩나물 있죠 이거 이런 거. 갭. 응, 했어. 아까 얘기한 게 했어. 내가 아까 생각 안 나면 했어. 식품 안전관리 인증 마크 했어. 이게 이제 유기농 했어. 하는 분들 그렇게 하는 거.